자, 저희가 이제 폼 태그를 만들어서 쓰시려면 이제 그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을 받도록 시켜야 돼요. 그 내가 DB에다 저장하려는데 일반 게시판에 제목, 그 다음에 내용, 작성자를 입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해야 된다고 하면 얘를 이제 입력하라고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태그가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 중에서도 입력하라고 시키는 태그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버튼 태그 이렇게 데이터 넘길 때 버튼 태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폼 태그 안에다가 저희가 폼 태그 안에다가 입력하라고 시키는 것은 인풋 태그가 있습니다. 인풋. 그냥 글자를 입력하거나 선택하거나 뭐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한 줄 단위, 한 개의 단위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게 인풋 태그입니다. 그리고 두 줄 이상 쓸 때는 이제 텍스트 에리어, 그 영역이다, 텍스트 영역입니다 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 줄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셀렉트입니다. 풀다운 메뉴에 의해서 틀리지 않고 사용하는 게 셀렉트, 그 다음에 옵션 이런 겁니다. 셀렉트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 이걸 폼 태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데이터 전송이 돼요. 서버 쪽으로. 서밋을 만나게 되면 데이터 전송을 하는 태그가 input, text area, select 태그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챕터 4입니다. 챕터 4. 폴더 새로 만들고 저희가 이제 이게 챕터 4 이거 지금 좀 길긴 한데 폴더가 길긴 한데 그냥 불만하시죠? 예. 챕터 4라서 뉴 해가지고 이제 폴더 만들고 HTML이고요. 예. 점 챕터 04에 지금 이제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에 대한 걸 사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되시겠죠? 이제 폼 태그인데 그 게시판에서 사용되는 폼 태그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이제 조금 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이나 이런 걸 입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new 하셔가지고 HTML 만드세요. HTML 만드시고 그 보드에 관련된 걸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드 이렇게 쓰시고 지금 보드.html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폼 태그를 먼저 만드시고요. 폼 태그 형식을 만드셔서 쓰시려면 이제 폼 태그 안에다가 저희가 그 데이터를 그 페이지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액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write.jsp 이게 글 등록에 해당되면 write.jsp로 가서 글 등록 처리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처리하도록 시키죠. 근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넘길 건 아니에요. 넘길 건 아니고 그냥 폼 태그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사용할 거라서 요거는 이제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자에게 데이터 입력하는 태그가 폼 태그이고요. 입력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시키시고 그냥 쓰면 갯방식입니다. 저희가 여기 액션 다음에 넘기는 방법,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을 생략했어요. 방법을 생략하면 갯방식이다. 갯방식은 주소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하는 거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글자를 막 쳐가지고 입력할 때는 일단은 이름 같은 거, 이제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쓰시고요. 제목을 입력해야 된대요. 제목. 인풋 태그 쓰시고요. 인풋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인풋 태그를 그냥 쓰시면 인풋 태그는 타입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냥 글자를 막 입력하는, 글자를 키보드로 입력해야 되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id 이꼬로 뭐 써가지고 id 이꼬로 쓰시고 id는 이제 제목이니까 타이틀, 그 다음에 name 이꼬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 이렇게 씁니다. id는 뭐 할 때? 한 개만 찾아가지고 뭔가를 처리를 할 때 id를 입력한다. 선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주로 자바스크립트나 CSS에서 얘를 디자인을 꾸미거나 동작을 시키거나 라고 하고 싶으면 저렇게 이제 id를 붙여두세요. 쉽게 찾아서 쓰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id를 많이 써서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는 타입 이꼬로 텍스트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생략이 있어서 만든다. 이런 얘기고, 컨트롤 F11 누를게요. 컨트롤 F11 눌러서
서버 선택하고 피니시, 컨트롤 F11을 눌렀습니다. 피니시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목이 나오고 여기다가 키보드로 막 이제 쳐가지고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한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무한으로 입력하기엔 좀 그렇고,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이트 수로 몇 바이트를 사용했냐면 타이틀 300바이트, 그러니까 한글로 100글자, 그래서 곱하기 3에서 300바이트 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100글자까지 쓸 수 있어요 하고 하면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에 이제 나오시는 게 랭스, 랭스 안 나오고, 그 사이즈, 맥스 랭스, 랭스 L자 쓰면은 여기 맥스 랭스 나올 줄 알았더니 맥스 랭스 이렇게 제한해서 쓸 수 있고, 여기다가 100자까지만 쓸 수 있어요. 지금 요건 지금 이제 저희가 10자까지만 일단 테스팅 할게요. 10자까지 쓸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0. 그 다음에 1, 1, 1, 1, 1, 1, 1 안 들어가요. 이제 요까지 10자로, 아시겠죠? 10자로 제한했어요. 그럼 10자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사용하는 게 맥스 랭스입니다. 맥스 랭스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풋 태그를 쓰시면 저희가 폼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형태에 해당되는 건 테이블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폼 태그 안에다 여기다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 요거 테이블 TD, TH, 요거 TD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받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쭉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테이블로 안 만들 거라서 BR 태그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서 줄바꿈 하세요. 이렇게 쓰시고, 그 데이터를 한 줄로 입력할 때 데이터 한 줄로 키보드 한 줄로 입력, 그 입력하는 태그가 인풋 태그입니다. 인풋 태그, 이렇게 인풋 태그에서 사용이 되고요. 인풋 태그 중에서는 그 아이디나 이런 거는 모든 태그에 전부 다 붙일 수 있어요. 아이디 클래스 이거는 쉽게 찾기 위해서 여기 아이디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태그에 저희가 그 모든 태그에다가 붙여 사용할 수 있고요. 태그 이런 뭐였지? 야, 이 뭐가 나온 거야? 아이디 클래스 모든 태그에 붙일 수 있다. 얘는 인풋 태그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태그 안에다가 붙일 수 있는데, 쉽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쉽게 선택한다는 얘기는 CSS나 자바스크립트에서입니다. 그러니까 CSS나 JS, 자바스크립트에서 라는 얘기예요. 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엔터 한 개 쳐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인풋 태그 한 줄로 이렇게 쓰실 때는, 그래서 여기 아이디 집어넣는 거는 이게 뭐 특별한 인풋 태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태그들처럼 아이디나 클래스를 조금 더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아무 태그에나 모든 태그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태그 안에다 그 태그를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는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사용한 데가 CSS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예. 그리고 네임은 지금 네임이라고 썼는데, 네임으로 써져 있는 게 요게 키입니다. 요렇게 쓰는 게 요게 키에 해당되는 게 그 데이터 넘길 때 사용하는 키입니다. 데이터를 넘길 때 사용되는 키. 타이틀이 키란 얘기예요. 데이터. 근데 이제 얘네들이 넘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키 이꼬르 밸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키 이꼬르 밸류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넘어갈 때 요 앞에 키가 타이틀이라는 얘기예요. 타이틀 이꼬르 여기서 입력한 값이 밸류로 들어가는 거죠. 입력한 값. 이렇게 해서 이제 키는 여기 저희는 키는 타이틀이 되고요. 저희가 키에 해당되는 것은 타이틀, 이게 타이틀이 되고, 그 다음에 밸류는 입력 값입니다.
밸류에 해당되는 것은 입력 값이 밸류에 해당이 돼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그 데이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됐죠? 그 이거를 입력을 한 것을 넘기려면 서브밋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서브밋에 하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버튼을 하게 만들고요. 버튼 여기다 뭐 등록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 타입이 생략되어 있는데 버튼의 기본 타입은 생략된 버튼. 저희가 버튼의 기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서브밋입니다. 서브밋 승인이라는 얘기예요. 서브밋 버튼이나 인풋 태그의 타입이 서브밋이면 걔를 클릭하면 서브밋 메소드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라 이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저희가 이제 클릭하게 되는데 클릭하면 서브밋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한다. 이해되십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서 이제 서브밋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서브밋 메소드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폼 태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폼 태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서브밋 메소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서브밋을 이용해서 폼 태그가 갖고 있는 인풋 태그, 텍스트 에리어, 셀렉트 이런 태그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 인풋 태그에는 키는 저기 name이라고 써져 있는 게 키가 되고요. value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value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요거 getString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저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고 등록을 누르시잖아요. 등록을 누르시면 write.jsp가 현재 위치에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고 있지만 404 오류가 났습니다. 데이터 물음표 뒤에 요게 키가 name 이꼬로 title이라고 써놨죠. 요게 그 타이틀이 되고요. 요게 value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 제가 LE라고 입력을 했어요. 아시겠죠? 주소 뒤에 이렇게 붙는 걸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get 방식이라고 한다. get 방식.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넘어가는 데이터가 URL에 붙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오는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스워드 같은 거 이렇게 뒤에 붙이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있으면 반드시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이어야 돼요. 자, 이거 포스트 방식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폼 태그에서 여기가 메소드에 해당되는 걸 get이 아니고 포스트로 좀 해주세요. 포스트로 해주세요 라고 해드린 거고요. 포스트로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새로 고침해 드릴게요. 저장했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다 뭐라고 막 쓰고 등록을 누르면 여기 write.jsp 있는데 데이터가 안 넘어와요. 분명히 데이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URL 뒤에 붙는 게 아니라 URL,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body.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긴 돼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출력하시면 전달되는 거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get 방식, get string 방식, 주소에다가 붙여서 주소 뒤에 물음표 쓰시고 key and value, key equal value 이런 식으로 붙여서 넘어가게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때 키에 해당되는 게 여기 name이라고 쓴 거, 요게 이제 타이틀이 키가 되고요. value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value가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하나도 입력을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안 해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지 않고 등록을 누르면 이게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맥스랭스에 해당되는 값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맥스랭스를 저희가 써놨는데, 맥스랭스에 해당되는 것은 길이입니다. 길이. 입력 최대값. 입력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입니다. 최대 글자 수를 이제 10으로 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기본 타입은 여기 기본 타입. 저희 타입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타입. 생략되어 있어요. 기본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이고 생략 가능함. 그 텍스트라고 쓰는 것은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생략하셔서 쓰시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입력해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됐죠? 근데 이게 지금 필수예요. 필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에 보시면 required
리퀘어드라는 게 리드 오니가 있고 리퀘어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퀘어드 있고 리퀘어드라는데 리퀘어드라는 속성을 지정을 하면 요건 이렇게 이퀄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리퀘어드라고 쓰시면 이겁니다. 이렇게 얘는 필수 입력이다. 필수 입력 항목을 지정한 거예요. 얘는 꼭 입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퀘어드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제가 뒤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요. 그리고 등록을 누르면 여기 이제 이 입력란은 작성하세요.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예, 필수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되시나요? 필수로 입력되는 거. 그 데이터베이스에 낱놀로 되어 있는 건 다 리퀘어드 붙여야 되겠죠? 붙여서 데이터를 넘겨받아가지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되었죠? 이렇게 쓰셔서 쓰시고, 예. 한 요 정도? 나중에 이거 그 디자인 부분은 CSS로 잘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CSS. 그 숫자인 경우에는 그 몇부터 몇까지 쓰겠다. 그래 엔드하고 그 스타트와 엔드가 있고요. 타입이 넘버 타입이 돼요. 넘버 타입이 되고 얘 길이 같은 것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사이즈 이런 거 사이즈 이렇게 쓰시면 사이즈 한 60 그 사이즈를 써가지고 사용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요게 이제 60줄이 다 보이게. 근데 요거는 사이즈는 이렇게 사이즈로 지정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게 사이즈는 브라우저마다 틀려요. 폰트마다 틀리고 얘가 해상도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픽셀 단위로 보통 CSS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 속성은 잘 지정하지 않는 걸로 60글자까지 보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보여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이제 속성들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속성들에 해당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시면서 사용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프레스 홀더라는 속성을 보통 많이 쓰게 되세요. 그래서 프레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스 홀더 고정시켜서 그 맨 처음에 보일 때 고정시켜서 보여지는 글자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제목 입력하시라고 제목 입력 쓰시고 열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써보시면 썼습니다. 저장하시고 그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목 입력하시고 열자 이내로 작성하세요. 여기에 입력을 시작하면 이게 안 보이게 되세요. 데이터를 지워서 없어지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 텍스트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프레스 홀더를 많이 쓰게 되세요. 프레스 홀더를 이용해서 여기다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안내하고 형식은 뭔지 형식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년월일 같은 거 YYY-MM-DD 이런 형식에 맞춰서 쓰세요. 뭐 이렇게 써놓을 때 그런 패턴을 써서 사용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 홀더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프레스 홀더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입력하는 텍스트 경우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구가 지금 이제 프레스 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혀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이 보여주고 이런 안내 글자 같은 거 이런 걸 써가지고 사용 가능하십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쓰시고 그 버튼 태그는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세 가지로 써서 쓰시게 되는데 등록 한 개는 등록이고요. 이제 다시 입력, 재입력,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게 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등록은 타입이 원래의 타입에 해당되는 게 서브밋이에요. 서브밋. 그 서브밋이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아시겠죠? 가능하고 이게 타입이 서브밋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브밋으로 호출해서 데이터를 같이 넘기는 그 액션에 있는 데이터로 넘겨서 처리가 되는 이런 거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입력은 타입 있고로 그 다음에 상단표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리셋입니다. 리셋.
맨 처음부터 맨 처음 데이터 있는 상태로 돌려주자. 아시겠죠? 돌려 사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취소는 자바스크립트로 취소를 시키셔야 되는데 이런 타입 이꼬로 아무 동작을 안 해요. 그냥 버튼 역할을 합니다. 그럼 버튼으로 쓰시면 돼요. 버튼. 그래서 불리엔 버튼 타입의 기본 타입은 서밋인데요. 그 외에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데 처음에 이제 서밋 했고요. 그 다음에 리셋이 있습니다. 리셋은 이제 다시 입력. 처음부터 그 맨 처음에 보여줬을 때 페이지에 이 처음 데이터로 세팅해준다. 소스에 있는 것으로 세팅할 때 리셋. 데이터가 없었으면 없는 걸로 아시겠죠? 지워서 없는 걸로 리셋 해가지고 되시게 돼요. 모든 인풋 셀렉트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되셨나요? 대해서 할 때 리셋을 사용한다. 버튼은 여기 버튼 씁니다. 버튼은 이제 버튼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제 버튼 역할만 하게 되고요. 아무 동작을 안 해요. 버튼처럼 보이는데 버튼처럼 보이고 동작은 안 한다. 동작을 시키려면 동작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JS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그냥 보여지기만 버튼이에요. 아시겠죠? 보여지기만 버튼이고 기능이 안 해요. 그냥 데이터 넘기지도 않고.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얘도 버튼 타입을 안 써버려요. 그러면 전부 다 서브밋이 돼버려가지고 데이터가 넘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해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테스팅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 F. 그리고 여기다 데이터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다시 입력을 클릭하면 이게 원래대로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고 이제 줄칸이 잘 안 맞춰 있으니까 테이블이랑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페이지는 100페이지에 보면은 참고할 수 있는 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내용을 입력하려는데 내용은 여러 줄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 이렇게 쓰시고요. 로우는 몇 줄로 만들 것인가? 지금 저는 한 7줄로 만들 거고, 컬럼은 여기 나와 있는 컬럼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컬럼 정도 쓰시고 됐죠. 여기도 네임을 꼭 쓰셔야 돼요. 요 네임 데이터에 들어갈 키 값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네임이 컨텐트인 거죠. 그래서 컨텐트 이렇게 쓰시고요. 컨텐트 얘를 이제 사용자 이런 브라우저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아이디나 클래스 같은 걸 붙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도 아이디 이꼬르 컨텐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붙입니다. 이렇게 컨텐트이다 한 칸 띄고 이렇게 아이디와 컨텐트를 붙여두세요. 넣으시고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BR 태그를 안 넣었더니 줄바꿈이 안 됐죠? BR 태그를 넣어서 텍스트 에리어 뒤에 BR 태그를 넣어요. 넣으시고 프레스 홀더 한 개 해볼게요. 프레스 홀더 제목 입력 아니고 내용 입력이고요. 얘는 700자 이내로 작성하셔요. 써놨습니다. 새로 고침할게요. 예. 이거 나오죠? 프레스 홀더 나옵니다. 텍스트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컬럼 썼는데, 컬럼은 이 브라우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CSS로 사용하신다고. CSS로. 보통의 경우는 이제 테이블로 만들었으면 100% 그냥 그 칸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전체 전부 다. 그래서 100% 보통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100% 하면 선이랑, 테두리 선이랑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98%
뭐 99%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쓰시게 되고, 얘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필수 입력, required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 제목은 몇 자 입력을 했는데, 입력을 해서, 여기 등록하시면 여기 일 안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required 잘 먹죠? 그래서, required를 필수 입력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required를 쓰셔야 되고, 요거 텍스트 에러 쓰시면서 네임 잘 안 쓰시는 분 계시는데, 네임 꼭 쓰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쓸 수 있어야 되고, 텍스트 에러는 엔터가 먹습니다. 엔터. 그러니까 텍스트 에러 막 치다가 엔터. 이렇게. 잘 먹죠? 그래서 데이터 표시할 때 그냥 텍스트 에러에다가 데이터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서 그냥 이제 약관 동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런 박스 안에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전부 다 텍스트 에러로 만든 거고요. 텍스트 에러로 만들었을 때 리드 온리로 만들어 버리면 얘를 리드 온리 이렇게 하고, 텍스트 에러 보기만 하기 위해서 리드 온리 입력할 수는 없고 리드 온리 라고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뭐라고 쓸게요. 뭐라고 써서, 실제적으로 리드 온리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클릭해 가지고 얘를 수정할 수 없어요. 커서도 안 생기고, 그 키보드 눌러봐야 수정도 안 되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엔터 친 것도 이제 이렇게 여기서 엔터 치고 몇 글자 더 써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도 전부 다 먹습니다. 탭키 있는 것도 먹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여기 탭키가 들어갔고요. 그죠? 엔터 친 것도 다 보여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냥 뿌리시면 BR 태그 처리하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태그 자체도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세팅할 때 여기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 온리를 붙이면 이제 수정 못한다. 위에도 마찬가지고 리드 온리를 붙이면 수정 못한다. 그러니까 글 수정하려고 그러는데 글 번호를 밖에다 보여야 돼요. 보이면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 태그에 의해서 그 인풋 태그의 넘버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글 번호를 수정하면 내가 찾고자 수정하려는 데이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글 번호를 수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리드 온리 이런 거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required만 있는 게 아니라 read only라는 게 있으신데, 얘는 이제 수정 불가라고 하는 거죠. 수정 불가. 읽기만 할 수 있어요. read 합니다. 단지 only. 단지 읽기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 패스워드 같은 거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 입력했고요. 여기 제목 입력하는 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밑으로 내리세요. 그 다음에 ID, 제목, 작성자, 아이디가 아니라 작성자. 저희가 작성자를 임의로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가 라이터죠? 라이터. 이런 거 맞추셔야 된다고. 네임이 넘어간 키니까 라이터고요. 라이터로 받으시면 되고, 맥스랭스는 10자리 이렇게 해서 하고,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 여기다가는 작성자 입력하셔야 되고. 됐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확인을 쓰셔야 돼요. 마지막 비밀번호입니다. 요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위에 설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설명 따로 해드릴 게 없고요. 여기 이제 비밀번호 패스워드니까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패스워드, BW, 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쓰시고요. 그 패스워드는 20바이트 써놨습니다. 랭스 20이고요.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비밀번호 입력이라고 쓰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쓰시고. 됐죠? 근데 여기다 또 한 개 쓰실 게 타입을 쓰셔야 돼요. 타입. 패스워드 타입이 있어요. 패스워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타입을 꼭 쓰셔야 되고요. 새로 고침 해드릴게요. 새로 고침 하시면 여기 이제 요거는 다 이렇게 치는 게 눈으로 다 보이세요. 작성도 보이시는데 비밀번호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뭘 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을 한번 더 해라는 얘기예요. 뭘 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확인을 한 게 더 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얘도 반드시 해야 되고, 비밀번호 똑같을 수 없으니까 비밀번호 틀어가지고 얘는 데이터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임을 안 만들어요. 네임이 없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넘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맥스랭스는 20이고요. 타입이 패스워드예요. 눈에 안 보이고요. 얘는 비밀번호 확인 입력하시라고,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시라고, 확인 입력 써가지고 입력하는 걸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디 왜 붙여놨다고요? 쉽게 찾기 위해서. 이 패스워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과 여기 패스워드 2, PW2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얘네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 가져오셔서. 자, 이제 형태는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브라우저에 보시면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됐고, 테이블로 줄칸 잘 맞추시면 돼요. 맞춰서 사용하시고, 작성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쓰시고, 비밀번호 확인 쓰시고, 그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데이터가 넘어간다. 지금 이게 패스워드가 들어갔는데 이 뒤에 물음표 한 다음에 데이터가 쭉 나오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포스트 방식, 이런 경우에 반드시 포스트 방식으로 폼 태그 만들어서 쓰셔야 한다. 포스트 방식은 포스트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포스트 방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포스트 방식이라고 지정해야 이거 포스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넘길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